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 자, 오늘은 저쪽 프레스라인 맡아. 작업 방식은 전에 봤지? 네. 근데 위험 요인 평가나 TBM은 안 하나요? 뭐? 안전 점검 회의?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일도 잔뜩 밀렸는데. 안전교육 받을 때 TBM 매일 시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시간 낭비야. 별거 없으니 그냥 해. 별 문제 없겠죠? 걱정도 팔자네. 괜찮아. 으아! 오늘 재해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위험성 평가 제도 개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근 개정된 주요 사항과 평가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실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 대상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며 평가 전 준비 사항부터 실제 수행 순서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익히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안녕하세요, 안 교수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고유의 작업 환경과 특수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발견된 위험 요소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 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포함하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조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쪽으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최근 제정되거나 강화된 법률들은 모두 사업주가 사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조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 수준을 넘어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고 있고 기업의 ESG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은 기업의 필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법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의 주요 특징도 함께 알려주세요. 위험성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성적 평가는 작업자나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정량적 평가는 수치를 활용해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평가 대상인 현장 작업자들도 참여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해요. 위험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평가 후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 사항 및 위험성 평가 시 주의 사항.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 2025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5년부터 위험성 평가 의무화가 전면 확대됩니다. 전면 확대요? 그럼 모든 사업장이 다 해당되나요?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적용 단계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25년부터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외에도 개정 사항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경영 책임자 의무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부터 결과 이행까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평가를 했는지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개선 대책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서 경영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것이군요. 꽤 큰 변화인데요. 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죠. 다른 개정 사항은 또 무엇이 있나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문서화 및 보관이 강화되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초기 평가뿐만 아니라 변경 시 재평가 자료, 조치 이행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평가 문서에는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결과, 위험성 산정 근거, 개선 조치 및 후속 조치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개정 사항 중에 작업 변경 시 즉각 재평가 의무화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공정 순서가 조금 바뀌거나 작업자 동선이 살짝 바뀌는 정도에도 매번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업장 내 공정 변경, 설비 교체, 작업 방법 변경 등 주요 변화가 발생하면 그 변화가 사소하더라도 반드시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변경 관리는 단순히 새로운 설비를 들여올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작업 공정의 미세한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변경 전 평가 실시, 위험성 분석, 필요한 안전조치 완료, 변경 시행이라는 프로세스를 사업장에 철저히 정착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도 있습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사무직, 콜센터, 제조라인까지도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우와, 목도 허리도 아픈데 미리 예방적 조치를 한다니 좋네요. 네, 업무 전 작업 부하 조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제조업의 고위험 공정에 대한 평가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위험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고위험 공정, 자동화 라인, 신기술 도입 공정에 대한 평가를 한층 강화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알려주세요. 프레스, 절단, 용접, 밀폐 공간 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나 로봇 공정에서는 기계적 충돌이나 정기적 위험성 등을 평가 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신기술 도입으로 공정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즉시 수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화학물질이나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세분화된 평가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체 생산 흐름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예방 조치를 설계하는 고도화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